안녕하세요. 본 강의에서는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내용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의 전구가 해제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광역시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입니다. 이 해제에 관한 것은 6월 30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지만은 효력 발생은 간보 개제가 완료되는 22년 7월 5일 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바뀌는 것들은 해제일 이후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소득의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과세 대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0%, 그 다음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가 추가하시 됩니다. 그런데 최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로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 기간 중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수성구가 이제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들은, 대구의 다른 지역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 배제되는 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다, 그죠? 단 이게 해당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 나머지 보면은 이게 20년 12월 18일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2년 7월 5일 해제되는데 해제 전날까지 따라서 20년 12월 18일부터 22년 7월 4일까지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잔금 청산일 전에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은 대구 서구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11월 10일 달서구 주택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12월 20일 날 잔금 청산을 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20년 12월 18일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잔금 청산일 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지금 원칙은 지금 잔금 청산일 기준인데 예외 규정이다, 그죠? 세법에는 원칙을 정해놓고 수많은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우리가 이해를 잘 알지 못했을 때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예외 규정에서 과세 대상 주택인데 비과세로 처리를 했다가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예외 규정에 해가지고 내가 절차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 일시적 2주택 종중주택 처분기간은 이제 3년 이내가 됩니다. 이 말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처분할 경우에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1년 이상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전을 했을 때인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은 그 내용들이 매우 복잡한 사안들이 있고, 이게 또 그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을 달리해서 이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22년 5월 10일 날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로 이제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주거 이전을 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22년 5월 10일 이후에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로 이걸 2년으로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대구에 지금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은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면은 종전주택이 수성구 있는 상태에서 새로 달속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처분 기간은 언제까지냐? 3년 이내 수성구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됩니다. 이거는
수성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은 달서구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죠? 이 2년 요건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택, 이장자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됩니다. 이게 조정 지역에 내가 두 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을 때 세율이 1.2%부터 6%였는데 조정 지역에 세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세율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죠? 0.6%에서 3%가 됩니다. 다음 취득세 중과세 완화. 이 조정 지역의 어떤 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가 가장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게 취득세 부분입니다. 보니까 여기 조정 지역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게 중과세가 지금 8%더 취득세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조정적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국민주택 취득하면은 이게 취득세가 지방교육세 포함해가지고 1.1%입니다. 근데 조정지역은 어떻게 되냐? 8.7%예요. 이게 왜 8.7%냐 하면은 이게 취득세에는 항상 좀 부속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방교육세도 있고 농어촌 특별세도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중과대상 주택은 0.4%,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3%다, 그죠? 이걸 0.7%를 합하니까 8.7%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택을 한 채 가진 세대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나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 취득세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이 조정 지역의 경우에 단절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해제되니까 이제 국민주택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1.1%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질 이후에. 자, 이 부분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걸 도표로 제가 한번 보면은 여기 2주택 이상이라고 있죠. 1주택을 보유한 세대, 그러니까 주거 이전을 목적이 아니고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주택을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고 했을 때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해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타 지역에 된다, 그죠? 이때 LTV가 60%, DTI가 50%가 됩니다. LTV나 DT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인증비율이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트 6억짜리를 지금 삽니다. 그러면 LTV가 60% 그러면은 곱하기 60% 하면은 3억 6천이다, 그죠? 3억 6천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있죠. 요거는 여기에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주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이 이제 좀 많지 않은 분들이 이게 주택담보 관련해서 이제 원리금, 주택대출 상환하고 기타 대출이 있을 때 이게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은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가 저 대출 상환이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일정 전체 부채 비율이 일정 부분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부분 조정하여서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간략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다. 그런데 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지금 100만 원이다. 이거는 담보대출 이후에 원리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당시에 기타 대출이 이제 이자가 20만 원 들어간다. 그 다음 원금이 80만 원 해서 1년 동안에 갚아야 될 돈이 이제 원리금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DTI는 여기에 주택대출 원리금하고 이자 합한 금액을 연간 합한 금액 1,440만 원입니다. 이걸 6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24%가 나오더라. DSR은 이게 또 기타 대출 원금도 포함하다 보니까 연간 2,4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까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 나누니까 DSR 비율이 40%가 나온다, 그죠? 이 DSR 사실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게 DSR 부분이 특히나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여러 분양을 받았을 때 계약금은 뭐 대부분 이제 자기 돈으로 지금 계약을 하죠, 그죠? 그리고 중도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잔금 들어가서 이게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은행권에서 DSR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대출 자체가 제한되고 하는 경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되죠. 그죠? DSR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은 지금 40%고 비은행권 보험회사는 60%입니다. 이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권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거의 뭐 약간 비싼데 이게 뭐 상환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DSR이 좀 높아서 은행권의 대출이 좀 어렵다 또는 대출이 적어진다 했을 때 보험회사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 보면니까 DSR 그리고 이런 부분 차익 부채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금 대출은 제외합니다. 이제 DSR 부분에서 이제 소득 부분이 중요한데 이 소득이 월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뭐 딱히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는데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소득 월액이 통상 이제 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당연도 건강보험료 이제 그 부과 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대출 시점 전에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건강보험료 보수 총액을 수정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내줄 때 보통 대출이 전 한 3개월 정도 건강보험료 보수 총액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면은 3개월 동안 부분을 좀 정액을 시켜서 DSR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 대체주택 잔금 대출 시 종전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1세대가 1주택을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그죠?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주거이전 목적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택을 하나 사두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죠. 그죠? 근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제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다고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정지역인 경우에 이게 종전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뭐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기라든가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일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 전부 다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6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은 6억 원 이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시군구에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시군구에서 이걸 뭐 어떤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를 전부 다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면은 국세청에서 이제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부 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분석한 다음에 정여 그러니까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님 등으로부터 정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그 정여세 조사를 지금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금액이 좀 크고 과세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부담이 됐죠. 그죠?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 부분도 뭐 투기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가 계속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매를 이렇게 제한하기 시작했죠. 그죠?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투기 가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지금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수도권, 그다음 광역시 도시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게 전매에 관련된 부분은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보니까 경산시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이 지역은 뭐 소유권 이게 이제 그 전매 제한이 지금 없어졌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때에 이게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내의 규정들과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비과세를 뭐 내가 알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국세청 어떤 자료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 신고했다. 나중에 추징되죠, 그죠? 이 추징되는 금액이 많게 되면은 그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금전적인 어떤 그 힘든 부분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항상 양도,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홈택스에도 상담을 하시고, 자, 시무사 등 하는데도 상담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해오면서 모든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책으로 지금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책이 부동산 절세 비차에 세금 폭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세금 폭탄이 일어나는 사례, 절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은 무료로 또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세법 강의라는 자체가 참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어쨌든 본 강의를 여러분 들어주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뭐 1세대 1주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